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의 마케팅비가 유무선 각각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총액 한도 내에서는 최대 1,000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가 허용됩니다. 중소운송업체들의 영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용도 외에 쓰거나 횡령하면 최대 10배를 물도록 하고 정부 주도 R&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1600선에서 6거래일째 머물고 있는데 지금 돌파를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코스피가 2.1% 급등하면서 16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 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감안하면 더욱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익 실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쪽에서 초반에 매수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한 2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현재는 한 2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부에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해외 발언풍이 개장 초부터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장 마감까지 시장 상황 끝까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는 35포인트 오르면서 169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장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20포인트나 오르면서 1683에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1690선 안착은 이미 돼 있고요. 1670선까지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오늘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행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390억 원, 외국인이 480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85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끝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오늘은 10포인트 오른 52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오늘 7포인트 오르면서 519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520선까지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여기에 부추기고 있는데요. 1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도하면서 74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긴축학 발표로 유로존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 1140원 하향 돌파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3원 40전 내리면서 1130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IT주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3.8% 올랐습니다. 지금 8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오늘 5.9% 급등하면서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신한지주가 4.5%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3% 급등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역시 금융준대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3.8% 오르고 있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역시 1%,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에 돌아오면서 IT주 그리고 금융주, 자동차주까지 주도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주들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금융주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상장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보험주들 살아나고 있고요. 주가 상승이 모멘텀 되면서 증권주들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2.3% 오르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10% 급등하고 있고요. 동부화재는 6.5%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은행주들과 증권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1.19% 오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이 3%, 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지주 4% 급등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3%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IT 대표주들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8%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1%, LG전자도 1% 올랐고요. 오늘 LG이노텍 6%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4% 역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들도 호재가 많습니다. 우선 자동차 업체들 그동안의 신차효과 판매 호조로 주가가 계속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도의 높은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투심 자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2.9%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5.9%, 그리고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9% 급등하면서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들이고 있네요. 오늘 5,000계약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매도 우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한 85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베고데이션과 콘텐고 상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후반부까지도 눈을 떼지 말고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그래도 상승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1700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동안 확대되었던 변동성이 시장의 하락 압박보다는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도 유입되면서 시장에는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비차익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매수 전환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전일 큰 폭 하락을 보였던 보험업종 그리고 선도주인 IT 자동차의 강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업종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700선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700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가리지 않고 꾸준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제는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오늘 다시 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전일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을 제외할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 오늘도 장마감까지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유럽발 위기가 급한 불은 껐지만 지난 1월, 2월 달과 같이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유럽계 자금이 단기적으로 좀 유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물론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임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악재들이 여전히 시장 주변에 남아있다는 상황임을 좀 감안할 경우에는 지난 3월과 같은 매수 강도를 기대하기는 아직 일러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강도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도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꾸준한 매수세 유입 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 강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 3월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강화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예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 막 1700선을 찍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느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죠. 예, 우려됐던 변동성이 이렇게 하방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700선에 맞닿았다는 점, 그리고 장막판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움직임까지 아직까지는 옵션 만기일에 따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전고점이었던 1690선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탄력적인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같이 주도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지고 갭이 여타 업종과 갭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음은 좀 추격 매수의 부담스러운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의 피크가 지나가고 있고 대형주와의 갭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종목군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그리고 업종별 차별화 속에 다음 주부터 열리는 중미 경제 전략 회의에 따른 수혜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외화나 절상화 방안이 가셔야 될 경우에는 중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머징 소비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화장품, 유통,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길목지키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상황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 해외 변수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악재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전 3시간 동안 시초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오후 들어서 약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 계약이 크게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차익 거래 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서 변동성이 좀 약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기일에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이렇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베이시스를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장중의 베이시스가 주로 이제 디스카운티드 마켓 수준에서 종종 백오데이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올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매도 차익 거래가 유도될 베이시스 상황인데 이 매도 차익 거래가 왜 안 들어오는가 이 점을 따져보면은 5월 들어 베이시스가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차익 잔고가 6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익 잔고면을 보면 1조 6천억까지 매도 잔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2일에 2조 원까지 이 수치가 늘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보면 최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 차익 잔고만 봤을 때는 8조 7천억까지 증가를 해서 2월의 최고치보다도 거의 1조 원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베이시스 때문에 매수도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 연계 매매로 인한 차익 거래의 영향만 남는데요. 만기일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옵션 연계 차익 거래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청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종가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프로그램 매매가 신규로 발생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좀 조용하지만 약간 변동성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잔고 상태를 보면은 현재 매도 차익 잔고가 향후에는 이제 대기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 점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선물 베이시스가 호전되고 또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될 텐데요. 올해 2월 이후에 강세장에서도 현재 정도의 높은 수준의 매도 차익 거래가 청산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또 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향후 이제 현재 불안 요소 몇 가지가 좀 완화되면은 시장 상승에 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오늘 지난 이후에 또 우리 장세를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외 변수들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도 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향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옵션 만기일 자체가 큰 의미는 아닌데요. 그 전후로 시장 흐름이 좀 변화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그러한 분위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눌러온 해외 악재하고요. 그로 인한 외국인 매도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해외 악재의 경우는 이제 유로존 불안은 지속되겠지만 시장에는 많이 반영이 됐죠.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 만기가 잡혀 있는 6월과 7월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악재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더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외국인 매도세도 이제는 진정 국면으로 좀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초 그리스 문제가 심화될 때 그때하고 좀 비교해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그때도 2주 정도 좀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초반에만 강했고 그 이유는 매도세가 완화되었었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만 1조 원 넘게 그런 매도세가 나왔고 이번 주 들어서부터 점점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한 매수세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볼 근거가 없지만 일단 매도세는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5월은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 초에 나온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해외 악재 때문에 좀 가려진 그런 면이 있고요. 후반부로 들어서면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월 초보다 더 빡빡하게 월말까지 지속됩니다. 월 초에 나온 이제 지표 호조세보다 후반부가 좀 더 시장의 영향력이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악재의 강도는 완화되고 경제 지표의 영향이 다시 커지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무역 수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에 고용 지표 나오고 금요일에 소비 재고 생산 또 다음 주에는 제조업, 주택, 물가, 4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이 중요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재료의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 재료들이 좋게 나올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제 나온 무역 수지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수지가 15개월 내 최대 적자가 나왔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요. 하지만 미국의 소비 수요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 시그널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4월 기업 실적 발표 때 나온 소비 지표의 개선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가 5월 중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의 고용 지표는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어제의 지표를 감안하면 주말에 나올 소비 지표나 생산 지표부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얼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이 될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스권 대응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4월 실적 발표 시즌 지나면서 상승 시에 현금 확보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조정 시에 매수 확대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5월 전반부가 현금화의 기회였다면 5월 후반부는 이제 매수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나온 시그널로 긴축의 문제가 이제 이슈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시장의 큰 악재라 보기는 좀 힘들죠. 또한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상보다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요. 어제 거론된 총액 대출 한도 축소 같은 문제가 이제 먼저 시행될 조치죠. 이러한 조치가 금리 인상 이전에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런 조치가 취해질 저런 것들이 실행되기 전에는 무조건 긴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긴축의 재료를 활용해서 매수 기회를 잡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험업종에 대한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경우가 좋은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생명 상장 이후의 약세가 이제 보험업종의 악재성 재료였는데요. 삼성생명의 고평가 논란과 이제 여타 기존 상장된 보험주들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생명 이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 기존 보험업종과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종은 좀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삼성생명을 제외하고요. 하지만 이제 보험업종 오늘 너무 많이 올랐죠. 종목별로 이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것을 노리면은 그 수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 매수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금통위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업종의 이제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하반기 대비해서 꼭 편입해야 할 업종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업종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사항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수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내놓는 매물 또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수급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급등 소식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옵션 만기 영향력을 충분히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53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들은 94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33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7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30억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800억가량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진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 내에서의 종목을 바꾸는 그러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쪽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요. 매도한 자금 가지고 매수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업종 내에서의 종목을 바꾸는 그러한 이제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산중공업, 삼성 SDI, 신한지주 등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순매도 종목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재밌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도 종목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생명, GS건설, 현대중공업, 기아차 등을 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은 업종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이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기아차를 매도를 하면서 현대차를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사고 현대중공업을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종목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흐름인데요. 기관들의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은 독자적인 하나의 실적에 바탕을 둔 그러한 순매수 흐름과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하이닉스, OCI, SK케미칼, NC소프트, 고려아연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대한생명을 집중적으로 또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면서 삼성생명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도 눈에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대건설과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순매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미래의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은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동시 순매수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상승률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한솔재지, 한진해운, 대우증권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쪽을 봤을 때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쪽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 공이 경기 민감주의 포커스가 맞춰진 순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 팀장님의 레이더에 들어온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단 하나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는 NHN과 삼성 SDI 그리고 대한항공, 글로비스, SKC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해서 이번 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NHN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로 바꾸면서 이번 주를 좀 보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성격에다가 이 글로벌의 경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 기대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웅진코웨이나 삼성 SDI, SK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펴봤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고 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입니까? 웅진코웨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웅진코웨이가 지금 거의 두 달에서 한 석 달 정도를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급등 흐름은 이제 그동안 지수 대비 그리고 여타 다른 대형주 대비로 해서 별다른 악재 없이 수급의 불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이 급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락의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 이러면은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던 것, 그리고 사내에서의 그동안 해외 쪽을 담당했던 임원의 사태로 인한 해외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 그래서 최근 하락의 이유라면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최근 주가의 하락은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으로의 편차 이러한 부분은 현재의 가격대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가 37,350원의 장대 양봉, 거의 두 달 정도의 횡보를 갖다 하루 만에 복구를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36,500원 정도 수준까지 36,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분할 매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 4만 원까지 보고요. 2차는 4만 원이 왔을 때 그때의 방향성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또 재평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다시 34,5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얼마 전에 어제 나왔던 그런 저점 부위에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좀 조정이 있다가도 반등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추세가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웅진코웨이 오늘 단숨에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7.7% 급등하면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내일 저희가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던 종목들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구백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이 문자 보내실 곳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상담받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순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실적이 향후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는 셀트리온, 최근에 KTNG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매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된 적도 있었는데요. 또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색으로부터의 2,079억 원의 자본 유치가 딜레이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급락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악재를 딛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특히 영업이익률이 64.1%를 1분기에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대폭 호전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셀트리온은 향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의 조정 흐름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방향을 다시 잡고 지금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그 장중에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회복하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너무나 실적이 좋아서 그 저평가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종목이 있었죠. 화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뭐 매일 조금씩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첫 상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불꽃 랠리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물론 이런 신고가에서 역사적 최고가를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긴 좀 어렵겠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한번 사서 보유를 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역시 그 매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호전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그 반도체 장비, 세정 또는 부품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단백질 칩에 센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주목을 받는 회사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갈 때 또 랠리에 동참을 했고 또 최근에 실적 호전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역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종목 골라서 살펴보죠. 코미코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신다고요? 예, 코미코는 최근에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고 아직 주가적인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그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항상 그 지지 라인의 지지 여부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상한가 나오고 이틀 동안 조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저점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갭 상승 후에 지지 라인을 그 전일 종가 이상 플러스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3,130원 전후 현재 3,190원인데요. 다소 조금 한 30원 정도, 50원 정도 더 밀리면 그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가에서는 오늘 장중 저점 그러한 부분이 지지가 돼야 된다. 강한 급등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를 공략하실 때는 반드시 장중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확인하고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추세를 이어간다면 3,600원 정도 선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코미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미코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1697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제가 현재 시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시황은 최근에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단기 이제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5월 들어서 이제 순매도 기준을 유지하다가 오늘 모처럼 또 화끈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점점 매수 포지션 쪽으로 이제 들어와 주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오늘 뭐 1700선은 역시나 좀 뭐 돌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프로그램 매매,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막판에 다시 한번 지수가 눌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종가 부근에서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옵션 만기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이 또 금요일장입니다. 주말에 또 해외 시장 어떻게 될지 아직은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상해내기가 어려운 만큼 주말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외국인들 신규 포지션 어떻게 돌아가느냐, 선물 매수, 그리고 현물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느냐 확인하신 이후에 종목 매수에 가담하셔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네. 뭐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문자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봐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기아차부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익이 상당하시거든요. 비중도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수익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 4850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계속 가지고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갈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 자체의 펀더멘탈에 지금 훼손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사실 뭐 투자 심리상 3만 원 정도에서는 좀 그 대량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화끈하게 또 3만 원 돌파해주면서 오늘 3만 1,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뭐 목표가 정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주가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기아자동차 일봉 화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부담은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펀더멘탈에 뭐 이상이 없는 한 계속해서 좀 주가는 간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거래량도 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따라서 거래량이 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주가는 계속해서 더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도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목표가를 정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뭐 매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5월 달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뭐 한 템포 늦게 매도하신다고 해도 뭐 크게 손실 보실 거는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오이스 게임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은 손실이 있는데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고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오이스 게임스 한번 살펴보죠. 네,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 매수가 올려주신 거니까 44,000원이면 현재 뭐 그렇게 주가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뭐 컨텐츠 쪽, 뭐 다음이라던가 뭐 NC소프트, NHN 굉장히 수급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순매수 기조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일봉 화면입니다. 일봉 화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그려주고 있고 21선 하락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선을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44,000원이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여기서 정고점 부근인 44,800원, 850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가 있다. 또 본격적으로 좀 이제 컨텐츠 쪽에 좀 매기가 몰리는 만큼 계속해서 좀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정고점 부근이 한 44,000원 부근까지 한번 약 한 10% 정도 수익이 되겠는데 그 정도 부분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스 이 44,000원 선까지 수익 한 10% 정도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LG 하우시스입니다. 1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LG 하우시스가 최근 들어서 바닥 다지기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 중간중간에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LG 하우시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좀 짓눌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하우시스 재무제표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한번 재무제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LG 하우시스 2009년과 2010년 비교가 돼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EPS 기준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4배 이상, 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뭐 3.23에서 14.55로 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6천 원에 비중이 40% 비중이면 상당히 뭐 비중도 어느 정도 되시는데 일단 지금 섣부르게 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바닥을 한번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닥 88,000원, 5월 4일날 88,000원을 찍고 주가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을 줬다가 다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닥 뭐 다시 한번 찍을 수 있고 바닥을 이탈할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현재 뭐 재무제표상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손절이나 뭐 보유하시는 그 지속 보유 시점은 한 10만 원이 넘어서는 부분. 제가 볼 때 일단 10만 원 정도에서는 한 121선, 122평선 정도가 되겠는데 이 이평선의 돌파 여부를 보시고 일부 물량을 축소하실지 혹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실지 그때 당시 거래 상황이라던가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그때 한번 다시 타진을 해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기다려라. 네. 뭐 이 종목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바닥 다지기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TLI입니다. 048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며칠 동안 올랐는데 매도 시점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이익이 있으신 상태이긴 한데 이익 실현을 언제 할지 그 타이밍에 네. 대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TLI 23,500원이라고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뭐 수익이 나고 있으시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차트 한번 먼저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월 27일 날 9,500원 저점 형성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추세선 바닥을 이탈하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 따라서 지금 현재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고점이 26,800원인데 대략 추세선 상단,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저항선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추세선 상단 부분 한 26,850원 부분이 한번 목표가로 좀 삼으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좀 수급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수급은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 다시 한번 뭐 매도로 돌아선다던가 이런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목표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정고점 부분이 26,850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고 추세선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유 내지는 차익 실현에 나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540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 않았네요. 우리 기술을 3,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폭은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 걱정을 조금은 덜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손실이 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뭐 우리 기술 수급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뭐 특별한 어떤 수급적으로 특별히 뭐 특출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제는 이제 기관에서 모처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관에서 약 한 3만 주 정도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기관별로 좀 매도가 좀 공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이 현재가 화면입니다. 현재가 화면에서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 뭐 키움, 뭐 개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양증권 의미 없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뭐 기관이라고 좀 봐도 뭐 무관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매도, 매수 좀 비슷하게 공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지수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 3,500원이라면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가격적인 설명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3,500원 제가 지금 검은색 실선을 그어놓은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이전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 따라서 뭐 매수하신 시점은 상당히 좀 파악은 잘 하셨다고 보입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비중을 적어주시진 않아서 제가 뭐 정확하게 전략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 3,500원 이하에서 제가 한번 3,100원대에서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 출발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반등에 좀 더 무게를 실으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대략 한 3,000원이 이탈되는 부분에서 한번 좀 손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바닥다지가 한 3, 4일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2,900원 정도, 5월 7일 저점을 기렸던 2,900원이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뭐 비중을 줄이시던가 손절을 하신 다음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낙폭이 좀 컸었고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3,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에게 비중을 조금 더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수를 희망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SK증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데요. 네, SK증권 최근에 뭐 증권주들 뭐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역시나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하기 바로 출발점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장중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에서는 증권주도 그렇게 매력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보통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한 이후에 약간 좀 후행해서 다시 한번 증권주들이 좀 상승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먹을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 고점 한 175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증권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한번 좀 시선 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먹을 게 없는 만큼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SK증권 만약에 담으시더라도 비중을 좀 적게 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1750 정고점 돌파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약간 후행해서 약간은 좀 타이밍 늦춰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750포인트 이상에서 한번 노려봐라라는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오늘 한 종목을 또 갖고 왔으니까요. 예, 네. 조금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영엠텍입니다.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께서 상황이 좀 심각하신데요.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삼영엠텍의 주가를 제가 조금 전에 좀 살펴보니까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5,79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보유하신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비중도 크고 손실도 큰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손절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18,000원의 비중이 100%입니다.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복잡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월봉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매수하신 지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월봉을 네.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8,524원 고점 찍을 때 대략 그 정도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점에 좀 물려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월봉 뭐 단순하게 그냥 보기만 해도 최근에 2009년도부터 주가가 상승했다가 약 한 50% 정도 리바운딩 됐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 딱히 지금은 월봉상으로는 어떻게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으로서는 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현재 보시면은 최근에 박스권 흐름, 저 바닥을 이제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닥 한번 찍고 단기적으로 계속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상당히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뭐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네. 계속 더 기다려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다리시거나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딱 두 가지인데,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주가는 뭐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만,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서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인지를 한번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영엠텍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EPS 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상치 마찬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출 성장 이어지고 있고, ROE 보시면은 자기자본이익률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 뭐 계속해서 좀 가지고 계셔도 크게 뭐 기업적 펀더멘탈에는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현재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10,000원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한번 손절을 그 부분에서 할지 아니면은 좀 10,000원을 좀 기준으로 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0,000원이라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지수가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렀던 대략 한 10,000원 정도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박스권 상단 돌파 혹은 거기서 다시 조정받고 내려오느냐라는 부분까지는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명엠텍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0,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그러니까 좀 올라야 되겠죠. 그 선까지는 그래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삼성생명 어제 상장이 됐죠.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삼성생명을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뭐 삼성생명 기대를 상당히 또 많이 했고 공모 때 뭐 어마어마한 자금 19조 8천억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자금까지 몰리면서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시초가도 뭐 11만 9,500원으로 기대에 부응하는가 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의 매물벽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현재가 화면을 제가 지금 한번 틀어봤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외국인들 같은 창고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하고 비슷한 수량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단 외국인들 겁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예를 들어 겁 한번 주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나가면은 다시 한번 보유 수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 위주로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삼성생명 상장할 때 사실 뭐 크게 먹을 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네. 사실 지금 뭐 상장 이후에 크게 먹을 건 없는 모습이 맞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좀 소폭으로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들 역시나 뭐 오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대한생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모가가 그때 당시 8,200원이었는데 8,21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뭐 두 번의 바닥을 찍고 한번 9,000원대 이상으로 9,800원대까지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더 갖고 대략 뭐 상장 이후에 지금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3일에서 좀 일주일, 2주 이상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관에서 다행인 거는 뭐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 따라서 크게 뭐 주가가 빠지진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관심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관심 종목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통위에서 네. 뭐 현재 예전 같으면은 뭐 현재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15개월간 동결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뭐 최근에 이제 뭐 약간 말이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당분간이라는 말이 좀 당분간을 뺐죠. 빠졌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재밌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상승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 금통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폭은 크지 않겠지만 따라서 그럼 금리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손해보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은행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험주 쪽에 좀 더 좀 무게가 좀 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주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코리안리인데요. 네. 재보험사입니다. 뭐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에서는 뭐 재보험사 중에서는 역시나 1위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12위. 오늘도 이제 뭐 상을 받았다고 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최우수 재보험사로 뭐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예상 EPS 같은 경우에는 EPS 기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관 매수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한 5일 이상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역시나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일봉 보시겠는데요. 일봉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까지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기관 매수가 최근 5일 동안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방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 네. 9,500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9,450원으로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9,500원 이하에서는 뭐 매수를 해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지금 현재는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바닥 따지기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대략 전고점 부근인 11만 원, 11,000원 부근,
11,000원 부근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1,0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부근인 8,500원까지 약간은 뭐 다시 한번 좀 눌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밴드를 약간은 좀 넓혔습니다. 뭐 계속해서 기관 수급을 확인을 하시면서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보험사 코리안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은 이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잠시 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동시효과 상에서는 16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0포인트를 찍고 있네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경제 소식과 함께 오늘 마감 소식 다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